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공개사주 통변해 주신 분의 그 사주를 같이 이렇게 감명하고 또 이렇게 통변해 보겠습니다. 기해일주 분이신데요. 네, 사주에 이제 제가 재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입니다. 먼저 제게 주신 이메일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카피 페이스트 했는데요. 네. 지금 대기업에서 이제 회계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신다고 해요. 2024년이면 이제 갑진년에 승진을 이렇게 하셨고요. 갑진년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는 2010년에 합격하셨다고. 요 경신대운 경인년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추가한 겁니다. 이 빨간색은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제 무오대운에 들어서고 우오대운에 들어서서 이제 기미대운 때 주식으로 날린 돈을 복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만세력 화면이 이 만세력 캡처한 사진이 이제 제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 이제 명력 공부를 이제 하신 분이세요. 네. 개묘년부터 2023년부터 대학원도 다니고 곧 졸업도 할 예정입니다. 아내가 공무원인데 올해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83년생이시니까 마흔 이제 만으로 이제 41세가 되시네요. 아직 이제 자식이 없다고. 네.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고요. 이제 부모님 아버지는 자영업 하셨고 어머니는 교사셨습니다. 어릴 적에 공부 잔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20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대운이 가장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 초년운이 신유대운, 경신대운 이렇게 가는데요. 네. 여러 운들을 살펴보니 스스로 느끼기에 화, 용신, 목, 기신, 토, 한신, 금, 구신, 수, 기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메일로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은 이제 궁금한 점으로 격이 무엇인지, 어떤 분은 이제 식신격인데 파격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오 정사 병진대운이, 어떻게 될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한 감명을 원합니다. 네. 이제 먼저 사주를 이렇게 감명을 하고 이제 통변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이제 명력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 만세력 무슨 만세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울기인 만세력인가요? 이게 대운이 너무 밑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운은 이렇게 현재 대운이 지금 무오대운인데 이 초년운부터 이렇게 대운은 이제 모든 명리서들로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대운부터 이제 쭉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방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무오대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식상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서 이제 볼게요. 이 사주는요,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풀월에서 천간에 투간된 게 없고 같은 톤은 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적존수의 관점입니다. 적존수에도 이제 격국을 얘기를 해놨는데
적천수는 이제 명리학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도 적천수를 꼽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인 판단, 그러니까 적천수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탁, 채용, 그것도 뭐 굉장히 이제 원문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짧게 되어 있고 이런데 뭐 진신, 뭐 가신, 뭐 진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대적인 개념들의 이렇게 원문을 적천수 원문과 원주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사주들은 이제 그거는 임철초가 이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천수의 격국을 보면은 재관 인식 분편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그러니까 비견겁제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철초나 이렇게 이제 외격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왜냐면은 비견겁제는 격으로 안 보고 재관 인식을 이제 편과 정으로 나눠서 모두 8개의 격구, 그러니까 편제격, 정제격, 편인격, 정인격, 편관격, 정관격, 시신격, 상관격 이렇게 8개로 그렇게 나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적천수의 관점이고 자, 평진전은 그렇게 이제 정제격, 편제격 같이 제격으로 묶고 편인격, 정인격도 같이 이제 인수격으로 같이 이렇게 묶었죠. 그러니까 관점 이제 그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예, 이건 적천수에 이제 기반한 것이고요. 이제 자평진전의 격의 구분에 따르자면 이 사주는 이제 걸록월겁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걸록월겁격은 자, 이 사주 이제 기토 일주가 네, 기토일주가 이제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의 겁재월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걸록격과 월겁격을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 걸록월겁격이 됩니다. 걸록월겁격은 뭐 재관을 쓰든지 식상을 쓰든지 이렇게 됩니다. 걸록월겁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이 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사주는 뭐 신이 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간의 정편재 지지에서도 이렇게 해수가 굉장히 강해서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신약한 사주에다가 제다신약이 됩니다. 제다신약을 이렇게 그 제다신약을 보는 것 자체는 천간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지지에 재가 3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수세가 3개가 있다고 그게 아니고 이 천간의 일간과 재 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재가 훨씬 더 강하게 되면 일간보다 그러면 이제 제다신약사주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근데 이 재가 세력이 훨씬 더 이제 강하죠. 왜냐면 지지에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천간에서 이렇게 임계수가 이렇게 다 투관이 되어 있는데 천간에 겁재가 있고 이러면요. 이건 제다신약사주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거나 이 천간의 구조가 이제 제다신약이 되고 또 하나 구조는 이제 재생살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 사주가 걸록월겁격 사주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상이 있어서 식상생재가 되거나, 왜냐하면은 걸록월겁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간에 이제 뿌리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상으로 설기가 돼서 재료생하는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관성을 쓰는 구조가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관사력이 7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주를 그 보는 방법 이제 접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사주는 있는 그대로 본다. 2번째, 이 사주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본다. 원국을 파악할 때 말이죠. 이 사주는 사주를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이 사주는 걸록월겁격인데 이 사주는 아니 제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 사주는 당연히 제가 강하니까 쟤를 쫓는 사주지요. 예. 사주의 체와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엄청 강해요. 이렇게. 예.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쟤를 쫓는 사주입니다. 당연히. 쟤를 쫓는 사주라는 것은 내가 실리, 성과, 이익, 목표 이런 것들을 쫓는 사주죠. 이 사주는 굉장히 이제 목표의식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주 그 참을성도 이제 대단한 사주가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매일이 없었지만 이 7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주의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가장 큰 쓰임새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쟤를 쫓는 사주예요. 쟤를 쫓는 사주. 네.
제다신약에 이렇게 그 제가 지지에 많으면 이게 천간의 구조는 제다신약인데 천간의 구조는 제다신약이지만 지지에서는 제가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주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소비를 잘 안 하죠. 이 사주도 그렇게 이제 필요한 소비만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칠살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지지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해서 이제 천간의 제도 강하지만 지지에 제가 없게 되면 천간의 제다신약이라도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소비나 그런 그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은 지지에 제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제격사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격국을 보는 의미 자체가 이 격국이라는 것이 이 사주의 메인 기둥이 무엇이냐,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냐, 경량 목 구조 건물이냐, 철골 구조 건물이냐, 그런 뼈대 핵심이 되는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 그것이 이제 월지가 가장 강하니까 이 사주는 월겁격 사주가 되는데 월겁격 사주가 제일 출발점이 제일 기둥은 월겁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하죠. 제가 왜냐면 뭐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월겁격 사주인데 그렇게 신강한 사주가 아니고 이렇게 재를 굉장히 강하게 쫓는 이 재가 이렇게 이제 강하니까요. 물론 월지가 제일 기본이 되고 월지가 이제 전구 원력 전구 원력 월지가 곧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하고가 말하는 용신이 아니라 자평선에서 말하는 용신이 아니라 이 쓰임새 자체, 이 사주의 그런 쓰임새 자체를 본다면 그것이 월지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격의 쓰임새 격 자체가 그게 쓰임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격 이 사주의 가장 이제 주된 것은 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를 쫓는 사주예요. 하지만 이게 격을 제격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출발 자체가 걸록 월겁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주는 걸록 월겁격 사주이다. 신약한데 제다 신약의 구조가 되어 있고 제가 굉장히 강해서 제를 쫓는 사주이다. 그러면은 관은 이 칠살 편관은 이 칠살 편관도 제보다는 약하지만 다 통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의 해수를 보아있기 때문에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이 을목도 역시 이렇게 해중 간목에 통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보다는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재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칠살이 이렇게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자 약살이라는 말이 제가 약한 살을 생한다 이제 이런데 이것이 이제 칠살을 내가 쓸 때 제가 약한 살을 생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용신이 칠살이 되는데 희신이 제가 되고 이거는 이제 설하고식의 이제 개념이고 그게 아니라 이 제와의 관살의 관계를 보자면 이 제가 이렇게 많았을 때 제가 살을 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가 있으면은 이 칠살 관살이 있으면 이렇게 칠살이 있으면 이 재를 또 보호합니다. 이거는 구조상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재를 분탈하는 것은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되기 때문에 이 칠살이 그런 이 재를 분탈하는 비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실제 이 사주 구조상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실제 통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다신약 사주는 통제가 안 되고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모한 투자 뭐 그냥 막 돈 쓰고 정제가 많아도 돈 엄청나게 쓰고 소비하고 일단 쓰고 보자가 제가 강한 사주들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칠살 때문에 그래요. 이 칠살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판서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주를 통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이게 좀 제대로는 아주 뭐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십신의 관계가 십신을 생해주는 게 있으면 십신이 또 생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관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데 이것이 이 관성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 관성을 정관격이 된 사주를 이건 관성이 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 상신이 되는 것은 제도 상신이 되고 인성도 상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성은 식상을 극을하기 때문에 이 정관격의 그 파격이 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방어막을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도 상신이 되고 재성도 역시 또 상신이 됩니다. 물론 그 인성 자체는 관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신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사주가 지나치게 신강하다거나 막 인성이 강하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또 희신이 안 되고 막 이렇게는 돼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에서 이 사주가 굉장히 이제 신이 뭐 굉장히는 아니죠. 월겁격이니까 아주 뭐 약한 사주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지나치게 좀 많고 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신이 약하고, 이게 또 이 칠살의 극을 이 사주가 칠살도 또 통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 칠살을 당연히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칠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가 이렇게 강한데도 이게 그 소비를 이렇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렇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주 그 보통 인성이 있어야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뭐 아끼고 가계부 쓰고 이러는데, 이 사주는 이 칠살로 인해서 굉장히 그것이 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무사 택한 것도 그 뭐 이제 물론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런 것 택한 것도 굉장히 이제 본인에게 잘 맞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이제 꼼꼼한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쫓지만 그것이 소비로 이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신 분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돈 쓰고 싶고 이래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참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물론 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것들이 이제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좀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이 사주가 이제 돈을 모으는, 돈을 이렇게 잃지 않는, 이 제가 이렇게 신이 약해서 쟤를 움켜쥐는 게 약한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칠사를 써서 이렇게 내가 자산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아까 말씀하신 게 맨 밑에 보면은 화용신, 목희신, 토환신, 금구신, 수기신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용의 기구 한 5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누구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이제 설화고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자평수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현대 명리학이 이렇게 이제 설화고식의 그런 관법, 즉 용신구하고 용이 기구한 이걸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용신운이면 좋고 희신운도 좋고 뭐 이제 이렇게 아주 좀 단순한 판다. 즉 이 사주 원국은 그냥 용신과 희신을 찾는, 왜냐면 이제 대운이 중요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 뭐 천간 지지 구별도 없고, 천간이 뭐냐 지지가 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저도 역시 20대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것이 사실 이게 실제 그런 그 개인의 삶과 삶의 궤적을 얘기하는 통변과는 이게 매치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뭐, 그래서 이 설화고의 식의 이 관법을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좀 강력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제 어리석습니다만, 왜냐면 100% 틀린 건 없으니까요. 네, 뭐 다 이 세상은 다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뭐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고 백색에 좀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지, 회색이라는 색깔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설화고의 자평수원을 뭐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엉터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된 관법으로 이렇게 한국 명리학에서 이렇게 쓰여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좀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다. 이 사람을 설명하고 이 사람의 또 쓰임새와 운에 판단하고 그럴 때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용의 기구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순전히 이렇게 그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바람직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이롭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사주가 아까도 이제 좀 전에 메일에도 봤지만 내가 1억을 주식 투자로 잃었는데 그거를 비겁 이제 그 비견대운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잃었는데요. 이제 하여튼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제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사주가 그렇게 이제 보통 제다 신약 사주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과도한 그런 그 소비로 인한 이제 신용 불량자, 예? 채무자가 되고 빚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사주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제다 신약 사주인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권력 월급격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칠살 때문에 그렇다. 이 칠살 때문에 이사주는 채무자, 신용불량자, 빚쟁이가 안 되는 사주다. 왜? 그런 참을성, 인내 때문에 그것이 제다 신약을 방지해주는 역할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설화고식의 관법으로 오자면 이 칠살은 당연히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됩니다. 왜? 신이 약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재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주는 이제 용신이 그러니까 설화고식이 얘기하자면 용신은 화가 맞아요. 용신 왜 화가 맞냐면 기토 자체가 이렇게 수로로 태어나고 이렇게 수기가 지나치고 이러니까 이사주는 당연히 기토가 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토가 이제 적천수의 십간 이제 간지론 통시성의 간지론을 보면은 천간에 보면은 기토 비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토와 무토의 차이는 무토는 고중하고 기토는 비습하고 그러니까 기토는 병화를 굉장히 반가워해요. 병화를 아주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만나면 웬만하면 너무나 조열하고 그러지 않는 한 기토는 병화를 언제나 반가워합니다. 기토 자체 속성 자체도 좀 인성의 속성이 많은데 이게 차분하고 점잖고 뭐 이렇게 포용력 있고 이런데 또 그 좋아하는 것도 이 병화 인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기토라는 천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주 화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지요. 천간에도 좋고 지지에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화고식에 이렇게 용이 기구한 이렇게 지금 이 감명 공개 통변 신청해 주신 분은 메일에서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용이 기구하는 설화고식에 내가 관찰해 본 결과 나는 화가 용신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메일로 주셨는데 근데 이제 설화고식으로 하자면 좀 단순하죠. 이사주 신약하니까 화가 좋아 용신이야. 그다음에 희신은 어떻게 돼? 희신은 이 목을 생해 주는 거니까 희신이 돼. 그러니까 이제 목생화가 희신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벌써 설화고식의 억부법에 의하자면은 그 목은 이사주는 희신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물론 그것도 이제 왕한 재를 설계시켜주는 의미에서는 또 희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인 그런 억부법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가 어떨 때는 이렇게 왕한 재성을 설계해주는 이제 관살이 희신이 되는데 근데 이 일간 자체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관살이 더 세지면 일간이 이게 신약한데 희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주는 이제 기신은 수가 된다고 뭐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이사주는 너무 이제 수기가 너무 강하고 범람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한신은 이제 이 설화고식에 이제 얘기하는 용이 기구하는 한신은 이제 한가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작용이 없는 거 이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주는 토는 그 토가 굉장히 안정된 운이고. 그 다음에 화가 제일 좋은 운이고 이제 편안한 운이 되고요. 이 모구는 이 관살운이 오고 그럼 묶이는 운입니다. 근데 이사주는 묶이는 운은 또 나쁜 운은 아니에요. 이제 금은 이사주가 이제 아까 초년운도 그렇지만 이제 식상운이 돼서 이사주는 좀 힘든 운이 되고 이렇지만 그렇게 되고 수운이 오면은 돈이 나가는 운이 됩니다. 재운이 오고 그러면 다행히 이제 뭐 재운은 이제 이사주에 안 오죠. 토가 들어오면 굉장히 안정된 운이 됩니다. 안정된 운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이제 구신이라 그랬는데 이 구신이는 설화고식에서 설화고의 관법에서 구신은 뭐냐면 이 기신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기신을 제거해 주는 거. 그럼 여기서 기신을 수라고 했는데 이 토가 구신이 되지 금이 구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이제 신청해 주신 분께서 내가 이제 여러 운들을 내가 지당한 거를 때 살펴보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설화고의 그 용이 기구한 이런 관법에서는 이제 매치가 이렇게 되진 않죠. 이거 이제 본인이 느끼신 거고 그런 설명 자체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신이 수가 되면은 구신은 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신이 뭐 금이 되고 이렇게 오행이 다 짜맞춰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정확한 관법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천간지지 전혀 구별도 없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처음에 운을 보게 되면 이제 신유운, 경신운 이렇게 식상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권록 월급격에서 이 사주는 신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뭐 이 사주는 재를 쫓는 사주니까. 네, 재를 쫓는 사주. 재가 제일 강하잖아요. 네, 재를 쫓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조도 맞지 않고 예. 뭐 이렇게 본인은 이제 좀 힘들다라고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또 한편 생각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이사주에서 이게 그 관이 이 칠살이 좀 강한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월겁격이 된 것은 굉장히 반갑죠. 이 칠살의 극이 이제 감당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정됨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제 이런 사주인데 왜냐면 이 사주는 식상도 전혀 없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식상운이 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 관살의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대신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세무사 합격이나 뭐 대기업 입사나 이런 이제 성취는 있었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느껴졌을 거고 사오미운은 좋죠. 이렇게 사오미운은. 근데 이제 김희대운에 뭐 이렇게 주식으로 1억 가까이 날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명리학으로 그런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약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주식으로 1억을 날렸다. 근데 이렇게 메일로는 그렇게 주셨는데 자 김희대운 때 주식으로 날린 돈 그 다음에 김희대운의 주식을 하면서 2020년까지 억 이상 날렸습니다. 2020년이면은 뭐 2020년 그럼 뭐 이제 뭐 30대 이제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김희대운이 30대 중반까지 이제 무호대운 들어간 지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2020년까지 한 4, 5년 전까지 김희대운의 그 이제 세운까지도 좀 보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억 이상 돈을 날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식 투자로는 그렇게 이제 억을 날렸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1억이 완전히 자산은 이제 자본 더하기 부채고 이런데 그러면은 토탈 부채 빼고 자산까지 해서 그럼 자산까지도 마이너스 자산가가 되었겠느냐?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사주 원국 자체가 죄다 신약이 하지만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죄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사주는 주식으로는 1억 가까이 손해를 보셨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손해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빚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날렸겠지만 다른 걸로는 이렇게 벌충이 되고 그래서 그랬겠다. 물론 이제 그런 관점이 하나가 이제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희대운 자체가 이 사주가 이제 비견운이 이제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지지에서는 해미와 목국이 이제 되니까 이 칠살의 기운도 강해지고 이래서 뭐 강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천간에 이제 기토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한 사주고 이 칠살의 극, 즉 내가 이렇게 그 신중하단 말이죠. 이렇게 인내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살의 극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 칠살의 극, 관살의 극이 강하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의무감이 강하고 내가 이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내가 거기에 내가 응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비견이 강하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내가 들이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사표 내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관살이 강한 사주들은 거기에 내가 순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김희대운의 원국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직장에 이렇게 잘 맞을 텐데 그러니까 또 승진도 하고 책임감 있게 이제 일도 하시고 막 이제 자기 맡은 바는 이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업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이 기미대운이 들으면 천간의 기토가 이제 비견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제 자신력이 해소돼서 내가 돈을 더 버냐 이게 아니고 이 기토가 되니까 그 자기 뜻이 더 강해져요. 예, 자기 뜻이 더 강해져요. 자기 뜻이 더 강해지니까 이 사주가 돈을 이렇게 그 쫓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신중하고 막 이렇게 내가 돈 쓰고 싶어도 안 하고 내가 저기다가 지르고 싶어도 안 지르고 내가 내가 쏘고 싶어도 안 쏘고 내가 한 통 내고 싶어도 안 쓰고 뭐 이런 인내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이 비견의 뜻이 즉 내 뜻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내가 저기다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원래 원국은 어떻게 돼요? 이 칠살이 강하니까 내가 저기다 투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더 한번 좀 기다려 볼까 더 다른 것도 고려해 볼까 막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크게 그 투자해서 돈을 잃거나 그런 사주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좀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좀 손실을 좀 보셨다라고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이 사주가 주식으로는 이 사주가 저기 그 주식으로 1억 이상 날렸다고 이제 좀 큰 거기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그런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호대운과 이 사오미 인성우는 이 사주에게 당연히 좋으로도 편하고 좋은데 그것이 이 사주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먼저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무호대운에 들어서서 아파트 매매와 주식으로 돈을 복구하였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무호대운이 되면 훨씬 더 이제 편해지고, 또 이게 무토 자체가 그럼 겁재가 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겁재가 되니까 내가 또 돈 날릴 수도 있지. 기미대운 때처럼 내가 기미대운은 비견운이라서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해서 돈을 좀 이렇게 주식을 날렸다면 무토대운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무토대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토대운은 조금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무토대운에서는 이 개수를 합과하거든요. 네, 이 편제를 합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와 편제가 이렇게 혼탁하게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정제만 남고 편제는 약화되기 때문에 무토가 이 개수를 합과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무호대운은 기미대운보다는 훨씬 더 이제 편안한 때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갑진년에 이제 승진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세운보다는 이제 대운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없으며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자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딸바보 이런 이제 아빠들의 사주를 보면은 이게 신이 강하고 관성이 희신이 되는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자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이제 관성이 사실 희신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이제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신이 좀 약하고 그래서 좀 많이 부담감은 되겠지만 뭐 자식은 이게 추천드립니다. 아주 능력자시고 이런데 금대운이 재물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사주상 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강한 세력은 수임으로 제격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즉 자평진전에 의해서 보자면은 골록 월겁격이다. 예. 골록 월겁격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식신격인데 파격이라고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무슨 식신격인데 식신이 술 중에 이 신금을 보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제 자평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운이 강하게 지는 돈을 잘 벌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운을 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무호대운에 이제 접어들긴 했는데, 주식을 이제 계속할 예정이죠. 원국 자체가 이렇게 계속 재를 쫓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이제 앞으로 지나게 되면, 예. 이렇게 이제 그 정사대운 막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면 무호대운까지는 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사대운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요 이게 그 재를 쫓는 그런 게 조금 약해집니다. 네, 약해집니다. 근데 어쨌건 사오미오는 굉장히 편해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은 내가 이제 주식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제 주식에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죠. 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운이에요.
잘 세고 이러니까. 무호대운의 영향인가요? 무호대운 좋죠. 네, 무호대운 좋은데 이게 주식도 잘 되고 아파트도 잘 샀습니다. 이것이 이제 돈을 잘 버는 운이 아니라 무호대운이 굉장히 잘 본인에게 이제 편해지는 운이 됩니다. 이 편제도 무토가 이제 개수도 합과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이제 인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사주가 굉장히 이제 차가운데 냉정한 사주인데 냉정하죠. 사주가 굉장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니까 냉정한 감명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따뜻해지고 편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 부인분도 굉장히 결혼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주 보면 수기운이 너무 강해서 제다신약으로 보았고 제다신약인데 대운을 잘 만난 것인가요? 제다신약인데 대운을 잘 만난 게 아니고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제다신약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칠살이 희신이고 골록 월겁격이고 나한테 조로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이제 무호대운이 괜찮은 운이라는 그런 판단이 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목은 저에게 사람으로 임수 개수와 같은 물들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목이 사람이어서 내 주위에 사람 수생 목이 돼가지고 다 수다 목부 형국이 돼가지고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자기가 좀 이렇게 원칙주의자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원칙주의자이고 식상이 없고 일단 자기가 좀 우선이고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은 사람한테 굉장히 실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익을 이렇게 그것이 제일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원칙을 중시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 혼자 사셔도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막 식상이 강하고 뭐 정관이 강하고 이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친구가 이제 많은 사주들 사람 많은 사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식신 강하고 이렇게 손해 보고 손해 보고 사람들한테 이게 좀 베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을 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주위에 사람 많은 사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식신이 강하고 신이 약하고 뭐 정관이 강하거나 또 지지 합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자기 그 앞가림 잘하고 딱 이렇게 반듯하고 그다음에 실리를 딱 이렇게 따지고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 어울리고 막 이제 이런 사주는 아니니까요. 식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하고 잘 지내면 좋죠. 네, 이렇게 그 따뜻한 게 필요하니까 이제 주위에 사람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이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이 사주는 이제 평화를 제일 평화가 제일 필요하니까. 인수가 제일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일상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여기도 본인도 쓰셨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네. 좀 냉정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 목은 저에게 사람으로서 수생목이 돼서 목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목은 이제 칠살이고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이제 통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간지를 이제 물상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해석하시죠. 네.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도 뭐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도 다 명리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나중에 다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기 때문에 명리학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 공부하실 때 지금 이사주도 이렇게 메일을 준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되게 저도 이제 20대 내내 공부했던 이제 그런 방법들 또 이렇게 이제 물상론으로 뭐 이렇게 목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계속 이사주는 저는 명리학 공부 굉장히 추천드려요. 뭐 보통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술의 천문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 근데 그런 단식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사주는 병화 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사주는 아주 뭐 이렇게 명리학 공부하시면은 여러모로 본인도 잘하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인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 그런 안식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다신약 사주가 이렇게 이제 그 재를 쫓는 데 있어서 이 관살이 결코 이것이 일간을 더 약하게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재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키포인트는 재를 쫓는 사주긴 하지만 이렇게 그 칠살이, 이 관살이, 이게 을목이 다 해중의 간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주의 그런 그 좋게
뭐 좋게 작용이라보다 또 이 사주에 또 쓰임새가 돼서 그 이 사주는 계속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는 사주죠. 계속 직장 생활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꾸리고 네, 이어나가고 그렇게 또 신중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 어디 이게 토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무대뽀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때를 기다려서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이제 삶에 이제 이 사주가 추구하는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오늘은 메일로 이제 공개 통변 신청해 주신 이 기일주분 네 같이 이렇게 신청 메일과 또 이렇게 사주를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통변해 드렸는데 이건 이제 뭐 피드백 주고 이러시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